누군가 남자가 있는 방 입구 쪽에 화원 같은 걸 잔뜩 놨다는 거예요. 도대체 어느 분 거길래 여기다가 놨나 싶어서 그거를 많이 쳐다봤다는 거죠. 입구에 있던 건 화원이 아니었대요. 산바른한 할머니부터 온갖 귀신이 입구 쪽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.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사람들의 명과 관련된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. 장례식장. 4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자기 좀 도와달라면서 신당을 찾아왔는데 제 눈앞에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관이 수십 개가 늘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무서워라. 그래서 남자한테 혹시 장례식장에서 일하시죠? 하니까 맞다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. 몇 달 전까지 장례지도사로 일하다가 아는 형한테 장례식장을 인수받아서 직접 운영하는데 아니 직원들이 계속 귀신을 봤다면서 그만둔대요. 못 버티는 거지. 있을 바지. 거기서 장례식장. 하룻밤을 자려고. 최근에도 한 직원이 귀신을 봤다면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남자는 귀신이 없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대요.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귀신을 봤다고 얘기한 빈소를 차리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려고 한 거죠. 증명하고 싶었겠지. 증명하고 없다는 걸? 싶었겠지. 남자는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콱 누르는 것처럼 진짜 깝깝한 기운이 들었다는 거예요. 잠자리가 안 맞나 싶어서 이부자리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도망갔네. 쫄. 그런데 방에서 나온 남자는 캄캄한 어둠 속인데도 시야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대요. 누군가 남자가 있는 방 입구 쪽에 화원 같은 걸 잔뜩 놨다는 거예요. 도대체 어느 분 거길래 여기다가 놨나 싶어서 그거를 많이 쳐다봤다는 거죠. 그때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대요. 왜? 좀 있다가 형체가 제대로 보였는데 입구에 있던 건 화원이 아니었대요. 산바른한 할머니부터 얼굴에 분대를 칭칭 감은 여자에 흉터가 가득한 남자까지 온갖 귀신이 입구 쪽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. 처리를 잘못했나? 남자는 어두워서 귀신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화환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. 몇 명이나 있는 거지?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남자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대요. 그럴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장례식장은 사람의 명이 다 해서 오는 곳이라서 액을 막기 딱 좋은 곳이야. 부정한 기운을 눌러주는 물건도 받아오고 고사까지 지냈대요. 하지만 귀신을 본다는 사람은 더 늘어날 뿐이었던 거죠.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는데
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. 허허. 장례식장을 직접 가봐야 되겠다 싶었어요. 남자와 약속을 잡고 온 장례식장을 갔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. 역시나 빈소를 차리는 방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누군가 바닥으로 저를 확 끌어당기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.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바닥에선 비명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. 어? 바닥에서? 바다? 뭐가 부러져 있는 거 아니야? 신령 할머니께서는 장례식장 짓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냐?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. 남자에게 이곳은 전에 뭐 하던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장례식장을 인수했던 형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죠. 그때 바닥에서 들리던 비명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우리 집을 누가 치웠어! 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예요. 누가 쳤어?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낌이 와서 휴대폰을 넘겨받았을 때 바로 얘기했어요. 공동묘지 밀고서 장례식장 지었죠? 집을 뺏긴 거지. 그치, 집을 뺏겼지. 제 말에 형은 머뭇거리다가 맞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. 형은 장례식장을 지을 만한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. 허가가 잘 안 나지. 그치.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 나지. 간신히 자금에 맞고 괜찮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하필 공동묘지였던 거죠. 뭐 하지 말아야지. 처음에 형은 공동묘지에 안치된 분들의 유족이랑 연락도 하고 보상도 해주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. 근데 무용고자들의 무덤이 처치곤란이라 무덤을 파묘를 하고 다른 화장터에서 전부 화장을 해드렸대요. 그렇게 형은 장례식장을 열게 됐고 그 뒤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. 상황이 감당되질 않자 형은 남자에게 장례식장을 헐값에 넘겨주게 된 거였죠. 아이고. 이유가 다 있었네. 사실 묘를 이장하거나 파묘를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 그쵸. 있어요. 미리 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탈이 나지 않는 날짜에 작업을 해야 돼요. 그 후에 망자들에게 충분히 예를 갖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. 법적인 절차만 지키고 망자들에겐 예의를 다하지 않았으니 묘탈이 난 상황이었어요. 그럼. 맞아. 탈이 안 날 수 탈이 안 없지. 났어요. 결국 빈소에 묶여있던 작귀들에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탈 잡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잘 올려보내드렸습니다. 그 뒤로 장례식장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사라지고 일도 막힘없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. 지금도 남자는 그 장례식장에서 명을 다한 분들을 진심을 담아 보내드리고 있다 하셨습니다. 야, 쉽지 않다 진짜. 야, 그 젊은 장례 지도사분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, 맞아. 그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랑 악수를 안 하려고 한다고 아.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? 보통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고 상호작용을 주고받잖아요. 응. 그래서 장례 지도사와 악수를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선입견이지, 선입견. 무속에서 명을 다루는 일은 안 좋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이 되는 일로 봅니다. 아.